길에서 마주친 손녀. 그런데 그녀는 나를 아예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야. 내 아들이 매번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내가 몸소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 나 김영숙, 올해 75. 한때는 강남에서 유명한 병원을 운영했던 의사였지만 지금은 그저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단지 앞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내 얼굴을 스쳐갔고 벚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걸어오는 한 여자아이가 보였다. 설마.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건 분명 내 손녀 서연이었다. 3년 전 내 아들 가족과 크게 다투고 연을 끊은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서연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손녀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서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서연이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시선을 돌리고는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 순간 내 가슴에 큰 상처가 생겼다. 내 손녀가, 내 핏줄이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이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 가족의 불화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지영이는 서연이의 유학 문제로 나와 의견 충돌을 빚었다. 서연이는 미국 명문 대학에 지원하고 싶어 했고 나는 그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하지만 민혁이와 지영이는 반대했다. 어머니, 서연이는 아직 어려요. 미국까지 혼자 보내기에는. 며느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지영아, 서연이는 충분히 성숙하고 똑똑해. 내가 경제적으로 다 지원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시작된 작은 의견 차이는 점점 커져갔다. 내가 손녀에게 직접 유학비를 주겠다고 했을 때 아들은 격분했다. 어머니, 제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됩니다. 민혁이의 강한 어조에 나도 화가 났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평생 의사로 살면서 쌓은 경험으로 말하는 거야. 서연이에게는 더 넓은 세상이 필요해. 그날 밤 우리의 다툼은 최고조에 달했다. 어느 순간 내가 며느리에게 내가 서연이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말을 해버렸고 그 말에 상처받은 지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민혁이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당분간 연락하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갈라졌다. 처음에는 곧 화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결국 서연이는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나는 손녀의 대학 입학식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3년 만에 우연히 만난 서연이는 나를 완전히 외면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들 때마다 서연이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부모님의 지시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더 깊은 상처가 있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결심했다. 직접 아들의 집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아들의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내 심장이 떨렸다. 지영아, 나야 시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지영이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다. 더 야위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 테이블에는 약봉지들이 가득했다. 이게 다 뭐니? 아, 이건. 지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지영아? 약한 목소리. 민혁이의 목소리였지만 내가 알던 그 힘찬 음성이 아니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창백한 얼굴, 빠진 머리카락, 그리고 극도로 마른 몸. 민혁아. 내 비명 소리에 아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그날 나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민혁이는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고 현재 말기 상태였다. 가족들은 내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의 다툼 이후 민혁이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또 내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할까봐 비밀로 했다고 한다. 어머니께 짐 되기 싫었어요. 그리고 서연이 유학 문제로 어머니께 상처 드린 후 어떻게 다시 도움을 청할 수 있겠어요. 민혁이의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바보 같은 자식. 내가 무슨 일이 있든 넌 내 아들인데. 그날 밤 나는 아들의 집에서 밤을 새웠다. 민혁이의 손을 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집에 돌아왔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어제와 같은 차가운 눈빛.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볼 수 있었다. 할머니, 왜 오셨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어제 길에서 봤잖니? 할머니가 불렀는데. 알아요.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서연이의 직설적인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왜? 할머니는 모르세요? 아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민혁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할머니는 몰랐어. 내가 비밀로 했던 거야. 순간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3년간의 오해를 풀기 시작했다. 민혁이는 내게 병을 숨겼고 서연이에게는 내가 연락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완벽한 가정을 꿈꿨던 내 아들은 자신의 병으로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서연이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흐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나는 아들 집 근처로 이사했고 매일 민혁이의 병간호를 도왔다. 서연이와도 다시 가까워졌다. 그 아이는 내 손녀였지만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할머니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를 살리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살리고 싶어요. 서연이의 말에 내 마음은 뭉클해졌다. 민혁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뭉쳐 있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6개월 후 민혁이는 우리 곁을 떠났다. 평화롭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할머니, 이거 봐요. 오늘은 민혁이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서연이는 내게 한 장의 편지를 보여줬다. 아들이 생전에 써놓은 유서였다. 어머니, 서연이 그리고 지영이에게. 내가 떠난 후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특히 서연이, 내가 할머니와 오해가 있었던 것은 모두 아빠 탓이야. 너무 자존심이 센 아빠가 병을 숨기고 도움을 청하지 못했어.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셨던 거야.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영아, 고마워.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편지를 읽는 내내 우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서연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앞으로는 우리가 할머니를 모실게요. 아빠가 그러라고 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서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희는 너희 삶이 있잖니. 할머니는 그냥 가끔 보러 와주기만 해도 행복해. 하지만 서연이는 완강했다. 안 돼요.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제가 의대 실습 때문에 바쁘지만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갈게요. 그리고 유학 포기한 거 후회 안 해요. 여기서 할머니, 엄마랑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민혁이가 남긴 빈자리는 너무나 컸지만 그 빈자리를 우리의 사랑으로 채워나갔다. 지영이는 상담사 공부를 시작했고 서연이는 의대 공부에 더욱 열중했다. 그리고 나 김영숙은 다시 의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은퇴했던 의사 자격으로 지역 봉사 클리닉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혁이의 병을 내가 발견했다면 더 일찍 치료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는 다른 가족들이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오늘 제 졸업식이잖아요. 눈을 떠보니 서연이가 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벌써 4년이 지나 서연이는 의대를 졸업하는 날이다. 한때 길에서 나를 모른 척했던 그 아이는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서연아, 정말 내 아빠가 지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알아요, 할머니. 아빠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졸업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영이는 운전을 하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같은 날 민혁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민혁이가 가장 행복해할 날이지.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는 민혁이의 묘소를 찾았다. 서연이는 자신의 졸업장을 아버지의 묘비 앞에 잠시 놓았다. 아빠, 저 의사 됐어요. 할머니처럼 아빠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서연이와 지영이를 양팔로 안았다.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약속의 눈물이기도 했다. 이제 서연이는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되었고 나는 여전히 봉사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다. 가끔 서연이와 함께 진료를 보기도 한다. 손녀와 할머니가 함께 환자를 돌보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지난주 우리는 민혁이의 3주기를 맞아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민혁이가 생전에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였다. 바다를 보며 우리는 민혁이를 추억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할머니.
서연이가 말했다. 뭐가? 그날 길에서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아빠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화가 나서 할머니를 피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가장 아프고 슬픈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과 치유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내가 길에서 손녀에게 외면당한 그 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기억 중 하나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시작이었다. 오늘도 나는 서연이의 집으로 향한다.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한다. 미녀가 내가 남겨준 이 소중한 가족을 위해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리고 멀리서 걸어오는 서연이의 모습이 보인다. 이제 그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온다. 할머니. 그 목소리에 내 마음은 따뜻해진다. 우리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까지가 길에서 마주친 손녀, 그런데 그녀는 나를 아예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였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끔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도 오늘 하루 소중한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